자, 반갑습니다. 2016년 3월 23일입니다. 3월 23일, 오늘은 수요일, 벌써 수요일. 시간 빠르죠?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자,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는 수요일, 오늘 팔아야 금요일 돈이 되는 수요일, 오전, 아침, 시황방송 시작합니다. 자, 솔직히 먼저 할게요. 들리시면 숫자 2번 눌러보세요. 네, 잘 들리시면 숫자 2번입니다. 원래 홀수 뭐 1번, 3번 누르는데, 오늘은 2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들리시면 숫자 2번. 마이크 테스트. 소리 체크합니다. 들리시면 숫자 2번 한번 눌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저 혼자 얘기하고 있나요, 혹시? 안 들리십니까? VIP원님들 소리 안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깜짝 놀랐어요. 안 들리는 줄 알고. 네, 들리시는 거 같네요. 자, 그럼 아침 시황 바로 시작합니다. 이슈 3월 23일 수요일자 아침 뉴스입니다. 일단 미증시가 좀 빠졌습니다. 네, 미증시가 조금 빠졌어요. 네, 다우지수 확인합니다. 자, 다우지수가 뭐 연봉은 티가 안 나요. 네, 약보합 정도라고 할까 4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연봉상 그림 본다면 올해도 뭐 지금 현재 양봉인데요, 조금 올라갔다 윗꼬리 찍고 내려올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월요일이죠. 네. 비슷한 모습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 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구간입니다. 월봉상 그림 보시면, 자,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양봉 올라갔지만 윗꼬리가 이제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어제 그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락 추세지만 양봉으로 뻗어갔죠. 뻗어간 다음의 형태, 십자의 캔들 정도나 양봉 형태에서 음봉 색깔 바꿀 수 있는 자리 찾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어떤 모습 필요하다? 요만큼 끌어올리면은,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다면 우리는 뭐 한다?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쵸? 그래서 현재 다우지수라거나 이제 나스닥 미증시의 전반적인 형태를 보시게 되면, 다우는 18,000선 정도에서 17,000포인트 후반, 뭐 8,000 근처, 7,000포인트 중반이 되겠죠? 영역에서 이제 조금 꺾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항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 그림 갑니다. 주봉상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이번 주 십자형의 음봉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빠지라고 제가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오르면 좋죠. 미증시든 뭐 국내 증시든 세계 증시 뭐든 간에 오르는 게 좋은데, 예상되는 모습은 일단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고 상승이 만들어진 구간이므로 쉬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 예상했던 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그 다음 전략이 나올 수가 있죠. 흔히 지표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미정시에 무슨 뭐 소매업 지표도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주택 뭐 관련 지표도 나와주고요. 지표가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맞아떨어지면은 신뢰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이어가는데, 만약 틀리다, 예상과 다르게 뭐 급등이나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 시장은 요동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한 당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상치가 맞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지수 움직임 예상했던 대로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쉬어간다거나 조정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 지수에 대한 판단이 맞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전략을 이어가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다우 일봉입니다. 17,500포인트대에서 뭐 만들어요? 십자형 캔들 음봉입니다. 횡보쯤 나와주다가 17,000포인트 중반 정도에서 횡보 나와주다가 슬쩍 빠질 수도 있다. 슬쩍 그런 생각 해봐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고요. 나스닥 지수 연봉상 아래꼬리 음봉입니다. 월봉상 양봉이지만 2평에 닿았다고 했었죠. 2평에 닿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주봉상 그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도 4,800포인트 넘고 5,000포인트를 향해 가려고 하지만 한 9,000선 정도 가다 말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일봉상 그림 봐도 마찬가지 4,800포인트대에서 윗꼬리 달리죠. 그 자리가 장기 아닌가요? 120도 맞죠? 121선 정도에서 살짝 뚫었다가 꼬리가 또 이렇게 달리는 모습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미정시 같은 경우는 전일 좀 약했다. 근데 그 이유는요, 뭐 지표가 나빴다라거나 시장 움직임이 좋지 않다는 그건 아니고요, 테러건 때문입니다.
테러건 때문에 지금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 확인합니다. 뉴욕 마감. 테러 역량의 변동성이 올라왔고요. 혼조 마감했다. 나스닥만 0.27%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나스닥만, 기술주 나스닥만 조금 오르고요. 나머지 것들은 좀 빠졌다. 조정이 있었고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벨기에 테러 역량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혼조로 마감했다. 어제 장마치고 저녁에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속보 뜨고 뉴스 나오고 또 기사 나오고 하는데 테러 정말 무서워요. 이번에 IS 얘기 나왔죠. IS 뭐 테러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증권사랑 은행이랑 같이 하는 분도 있죠. 증권사랑 은행 같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보시면 잠깐만요. 됐습니다. 금방이네요.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이름이 ISA잖아요. 그래서 회원님께서 어저께 그저께였나 장난삼아 IS랑 헷갈려 했는데 테러 얘기 나옵니다. 그 농담으로라도 그 IS를 이제 언급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테러 얘기 나와줬는데 장 초반 테러 영향으로 증시는 물론 외환시장과 상품 선물시장도 유동이 섰지만 빠르게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결국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뉴욕 증시가 벨기에 테러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항공 등 여행 관련 업종들이 하락했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업종도 약하겠죠. 그죠? 왜? 지금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의 최초의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나와줬고 임산부들이 해외여행을 자제해라 이게 나와주니까 어머님들 해외여행 가기 좀 찝찝해요. 그죠? 특히 가임 여성군 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연령이 여성분들이 해외여행 가기가 꺼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행 수요가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 좀 있으면 놀러가기 좋은 시기예요. 날 풀리고 3, 4월 황사니까 요거 피해서 해외로 조금 멀리 가면 좋은데 몰가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업종 국내 같은 경우도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해외 같은 경우도 항공과 여행이 약했다. 1% 가까이 상승 나온 건 헬스케어밖에 없었습니다.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애플이 신제품 발표 효과로 1% 상승한 게 투자 심리에 그나마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마감은 0.76%에서 마감이 됐네요. 주식 거래량은 좀 못 미쳤어요. 역시 테러감은 나오게 되면 겁을 내죠. 테러 영향으로 관망세 유지했고요. 25일이 성금요일로 휴장하는 것도 지켜보자는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면 25일 휴장이에요? 금요일이죠? 그러면 보자. 그렇군요. 금요일 휴장이니까 24일에서 25일 넘어가는 날 그날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장이 되겠군요. 그러면 아침에 시황할 때 조금 편하겠어요. 다음 주에 보는 거는 이번 주 목요일 증시를 보겠네요. 자, 그리고 지켜보자는 분위기. 원래 휴장일이 있거나 이러면요 좀 쉬어가죠.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설날과 추석 시기 보세요. 그때 장이 쉬어가거나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거나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그래서 그 시기 전후에 제가 매매를 주의하거나 좀 자제하거나 아니면 현금화 해놔라 라고 합니다. 이번에 설 같은 경우도 2월달 설 같은 경우도 그랬죠. 거래 적었죠. 12일날에 장이 거래가 풀렸는데 11일날 풀렸는데 11일 지나고 12일날 급락 나왔어요. 그때 왜요? 뭐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선거도 있었지만 그 전주죠. 선거도 있었지만 어차피 휴장일 앞두고 혹은 휴장일 지나고 정상적인 거래가 되지 않는 기간 있죠. 그런 때는요 원래 쉬기 쉬워요. 그래서 성금요일을 앞두고 미증시 같은 경우도 좀 쉬어가려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벨기에 테러 역량 유럽 통화 약세 영국 파운드 1% 넘게 급락 나왔네요. 테러 나쁜 거예요. 하면 안 돼요. 나쁜 사람들. 근데 이렇게 하면 테러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국 파운드가 가장 크게 직격을 맞았는데요.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면서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 주 영국이군요.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파운드 환율이 1.16% 급락하면서 1.4199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보시게 되면 벨기에 쪽의 테러 때문에 전 세계적인 증시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브렉시트 가능성 때문에 영국의 달러 파운드 환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이어서 투자 심리가 지금 약화되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국제유가는요, 테러 영향 널뛰기 장세, 혼조, WTI 0.2% 하락했다. 자, 국제유가도 역시 벨기에 테러 영향이 있어요. 급등락 반복했다라고 했는데,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날보다 배럴당 7센트 하락했습니다. 0.2% 하락했습니다. 41.45달러. 41달러, 그래도 유지했죠? 양호하죠? 네. 잠깐만요. 점이 다 안 들어갔네. WTI 가격 오전 한때 1.8% 급락하면서 40.79달러인데 4,079달러 나왔네요. 진짜 4,000달러면요 기름 못 넣어요. 네, 기름 못 넣어요. 걸어 다녀야 돼요. 자전거 타고 다니던가 전기차 타야 됩니다. 자, 불과 1시간여 만에 WTI 가격이 0.6% 상승하면서 41.77로 불안한 모습을 그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가도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국제 금값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어요. 다 걸립니다.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테러 나왔다고 하니까 보세요. 환율 떨어졌죠? 유가 떨어졌죠? 유가 날리셨죠? 금값도 테러 영향입니다. 테러 영향 때문에 다 갔는데 얘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테러가 나와주니까 금값이 급등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또 좀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 나온 다음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그 금값이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얘기 했었죠. 차익 실현 얘기 나왔었는데 거기서 테러까지 나와주니까 우와 테러 나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난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뭘 들고 가시겠습니까? 뭘 들고 가시겠습니까? 도망갈 때 5만원권 수표? 5만원권? 혹은 수표? 현찰 가져가실 거예요? 현찰? 아니면 뭐 신용카드? 통장? 가져가야죠 당연히. 가져가는데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전쟁이 나든 뭐가 나든 간에 어차피 변화가 되지 않는 건 보석류입니다. 특히 금이 기준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테러 영향이 있을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격 상승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나잖아요. 그러면 해외로 가더라도 우리나라 원화가치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러면 현찰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진 않지만 약합니다. 그것보다 귀금속류가 가치가 유지가 돼요. 가치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금이 무겁긴 하지만 금괴 한 덩어리 정도는 좀 챙겨가시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라거나 이런 이제 가치 변동이 좀 적은 거 다이아몬드도 그냥 뭐 금이 다 있잖아요. 금이 높은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격 변동이 적습니다. 이런 거 갖고 가셔야 돼요. 다이아몬드가 좋겠네요. 금액 대비 봤을 때 그런 거 해서 갖고 다니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보도록 하시고요. 자, 1월달 집값 전달보다 0.5% 올랐다고 하고요. 공급 부족이 원인이다 라고 나오던데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 부족이 원인이 되었다라는 얘기 같네요. 유럽 증시 테러 충격을 극복하고 상승 마감했다고 하죠. 네, 극복해야죠. 극복. 예전에 최고의 사랑 나왔을 때 차승원이 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 이렇게 가렸다가 극복. 네, 유럽 증시도 극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살펴볼게요. 다우지수가 0.23% 하락, 나스닥만 0.27% 상승, 필라델피아 0.66% 하락이 나와줬고요. 니케이 올랐죠? 영국, 프랑스, 독일 올랐어요? 네. 근데 강보합 정도의 혼조였죠. 니케이가 올랐습니다. 전일. 그러니까 니케이 지수는요. 우리나라 이제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전날 마감한 부분이에요. 전날 마감한 부분이고 다우와 나스닥 이런 부분들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여줬다. 근데 생각보다 유럽 증시가 많이 안 빠졌습니다. 좀 유지가 됐어요. 어느 정도는.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졌네요. 생각보다. 네, 상해 종합 증시도 좀 하락이 있었고요. 자, 정리합니다. 뉴욕 마감. 테러가 어제 가장 큰 이슈였다라는 겁니다. 테러 때문에 지표 약했고 증시 약했다. 다만 금값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의해서 금값 부분들이 조금 올랐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하느냐? 국내 증시 갑시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가요, 어제 1996에서 마감했어요. 시가에 조금 이제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원형 바닥 형태처럼 그림 그려주고, 슬쩍 올라갔습니다. 1996.81포인트. 월봉 기준 양봉, 2000 근처까지 가 있었습니다. 2000 근처까지 갔어요.
주봉상 그림 보게 되면 2000 전후입니다. 역시 그 자리죠. 그 자리는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음봉이었어요. 이번 주 시작이 약간 음봉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죠. 파란색이 음봉이긴 하지만 꼬리가 좀 달려졌고 그 꼬리가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2000 정도 전후에서 마감이 되면 좋아요. 그럼 그건 끝입니다. 아, 위너 트레이더 갖고 가실 거예요? 아, 멋지다. 위너 트레이더 가지고 가신대 회원님이. 전쟁 나면은, 야, 지금 봤어요? 우리 회원님이요. 전쟁 나면은 위너 트레이더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달러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하면 좋겠죠. 네. 그러게요. 해외 진출해가지고 달러라거나 유로화로도 이제 매매가 되게끔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겠다. 네. 이런 아주 바람직한 답변을 해주신 분 계셨었네요. 자, 코스피가 이번 주에 음봉이 나와도 1900포인트 후반과 2000포인트 근접한 자리 그 사이입니다. 90과 2000 정도에서 마감하게 되면 음봉이더라도 꼬리가 열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양봉으로 뻗어가거나 혹은 갭을 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확률이 생겨요. 고개 나오면 땡큐죠. 고개 나오면 땡큐예요. 일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2000 정도에서 약간 고개 꺾을 것 같은 그림이죠. 근데 꺾었다가 한 80, 60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튀어주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림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 그림입니다. 자, 그려볼게요 한번. 여기 언제적이랑 비슷하냐면 비슷한 게 보다 언제적 형태를 예상하고 예측하는 거냐면 잠깐만요. 요거 구역 설정 안 했네요. 설정 좀 하고 갈게요. 잠시만 대기하십시오. 설정 좀 하고 됐습니다. 상승이 나오면 2000 근처까지 올라온 자리가 있습니다. 올라왔다가 주춤 거리다. 어디? 21선이죠? 21선 정도에서 살짝 빠져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구조. 그러면 지금 현재 모습이 이렇게 들어올렸기 때문에 역시 1960 정도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양봉 장대 양봉 한번 들어올리고 한 4, 50 정도에서 양봉 들어올리고 추가 상승으로 2평 타고 올라간다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가 혹시 내려오더라도 급락이 나오지 않고 1900포인트 중반 한 60선 정도에서 유지만 해준다라면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추가 상승을 볼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필요합니다. 외인, 기관들의 수급이 유지가 돼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쵸? 필요하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코스닥 갑니다. 코스닥 양봉입니다. 아래꼬리 양봉에서 색깔이 빨간색 바뀌었어요. 월봉은요 역시 양봉인데 윗꼬리가 열렸습니다. 주봉은요 빨리빨리 갈게요. 네, 지수는 너무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흐름만 읽으면 되니까. 코스닥은 갭을 띄운 다음에 음봉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코스닥은 700 정도 이상 넘어갔지만 결국 근처 갔지만 결국 700선 근접한 자리에서 지금 조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일본 기준 보시면요. 자, 이제 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VR방에 회원님들한테. 자, 코스피나 코스닥 이거 오를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런 그림이라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형태를 봤을 때 참고사항을 본다라면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고 나서 뜬자리 횡보가 나옵니다. 고점이 좀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조정이 나오는 게 맞죠? 빠지는 게 맞죠? 물론 지수가 시장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개별 종목처럼 차트를 완벽히 만드는 거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따라갑니다. 왜? 전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두 종목은 막 급등 급락 나올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흐름을 따라갑니다.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를 이어가게 돼 있어요.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지수의 모습 이런 모습이라면 자연스럽게 좀 내려올 확률이 있다. 내려올 모습이 예상된다 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준보다는 코스닥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와준다라거나 좀 빠지는 자리가 온다라면 우리가 접근을 생각해 봐야 된다. 매매 동향도 봐야 되고요. 외국인 기관, 개인들 추격도 봐야 되고. 근데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게 좀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개인 매수가 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고요. 금일 뉴스 봅니다, 이제. 자, 뉴스까지 가면 거의 다 된 거죠. 뉴스까지 보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사진이 나와 있는데 컬러풀하죠? 네, 콘돔 사진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요. 속보가 나왔어요.
속보가 딱 터지면서 나왔던 얘기 뭐냐? 지카 바이러스 한국에서도 발생했다. 40대 아저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저기 해외 출장 갔다가 뭘 한 거 아니라, 응가 한 거 아니라, 큰가 한 게 아니라, 네, 모기 물렸대요. 모기 물려가지고 건전하게 지카에 걸린 겁니다. 네. 오해할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이분이 다른 거 하는 건 아니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왜 콘돔주가 왜 올라가느냐? 지카 바이러스 올라간다 그러면 백신주 올라가겠죠? 백신 제약주들이 올라가게 됐고 그 다음 따라가는 게 뭐냐면 콘돔입니다. 왜? 성관계로도 전염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와줬기 때문에 요게 또 올라간 거야. 40대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결혼했겠죠? 그러면 아내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40대니까 임신한다거나 이세 계획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콘돔 필요하다. 사용이 필수다. 라고 해서 유이너스가 급등이 나왔어요. 콘돔 제조사 주가가 30% 급등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나왔어요. 전일 종가가 12,600원 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날보다 29.5% 급등했습니다. 상한가가 이제 거의 30%니까 참 이게 한방이에요, 진짜. 한방. 예전 같은 경우는요. 작년 6월 15일 이전까지는 상한가 제도가 15%, 마이너스 15%, 플러스 15%였기 때문에 요거 좀 물려있잖아요. 한 10% 이상 물려있으면 다시 복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상한가 제도가 30%다 보니까 한 20% 물려있어도 하루 만에 그냥 상한가 가버리면 끝나요, 그냥. 참 쉬워졌어요. 참 쉬워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저께 급등이 나와줬다는 얘기인데 성관계를 통해 전염성이 있다라고 밝혀지면서 나와준 거죠. 네. 예전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가 모기가 아니라 성접촉으로도 감염된 사례를 확인하면서 나와준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정밀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쵸. 뭐 이제 40대였으니까 뭐 남자가 정관수술 했거나 하면은 필요 없잖아요. 사실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된다. 그래서 콘돔주가 올랐다. 네.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뭐 연인과 혹은 뭐 부인과 그런 게 사랑스러운 행위를 하실 때는 꼭 사용하시고요.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애플입니다. 이미지네이션 테크놀로지 인수 논의 중이다. 애플, 구글, 뭐 삼성 글로벌 기업 대기업들이요. 투자를 좀 하는 편이죠. 어떤 것에 신사업이라거나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 그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투자라기보다 인수적이에요. 사들이는 거죠. 돈이 많으면 할 게 많다 했죠. 제가 어젠가 그저께 얘기했을 겁니다. 돈이 많으면 돈 벌기 쉽다. 10억, 100억 있으면 3년, 5년 뒤에 따블라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몇 조 단위의 자금이, 몇십조, 몇백조, 이상의 자금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요. 돈 버는 건 진짜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왜? 쉽게 말해 사채를 한다고 치봅시다. 사채를 하려고 하면요. 1년에 이율 얼마 받을까요? 최대 금리 뭐 20, 얼마더라? 전 써본 적 없어가지고 거의 쓸 일 없으니까 뭐 30몇 프로였나요? 그죠?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그 정도지 실제로 하게 되면요 뭐 60%, 100% 또 나온답니다. 아직도 월 이자로 해가지고 엄청 나온대요. 그러면 30% 치면요 2년 반, 3년도 안 걸립니다. 따블내는데 한 10억, 20억 빌려주고 2, 3년 만에 따블 나는 거예요. 대박이죠. 물론 출시하는 게 어렵겠지만 어쨌든 돈이 많으면 벌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회사들을 사들이는 거예요. 자, 이미지네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합병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합병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인수라고 봐야겠죠. 이미지네이션 테크놀로지는 아이폰용 그래픽 칩을 설계한 업체입니다. 설계한 회사니까 차라리 이거를 인수해버리면 돈이 싸게 먹히죠. 그죠? 뭐 하나 설계할 때마다 돈을 주고 납품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수해버리는 게 싸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버리는 거죠. 합병이라고 하지만 인수입니다. 인수라고 보는 게 맞아요. 논의가 나와주고 있고 투자할 거는 얘기 나와준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라고요? 칩, 아이폰용 그래픽 칩, 그래픽입니다.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도 애플이 산다 그랬는데 삼성도 뭐 하나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관련 종목들 테마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제로금리 일본 국채 국내 고액 투자들에게 인기다.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가 많이 줄었어요.
1% 미만도 많습니다. 예금 맡겼는데 1%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죠? 예금. 옛날에 일반 자유 통장 있잖아요. 자유 적립식,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 만들게 되면 금리가 0.1%, 0.01%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로였어요. 근데 적금의 예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높았어요. 근데 이제 적금의 예금을 들어도 이자를 거의 안 주는 식입니다. 그쵸?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일본은 거의 이제 제로입니다. 표면금리가 제로인 일본 국채가 국내 고액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이 금리가 제로인데 왜 관심이 있을까? 잘 읽어봅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일본 재무성이 발행한 3개월 만기 일본 국채 판매 중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소 자금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못한다니까요. 1억인데도 일주일 만에 100억 원어치 이상 팔렸다. 이 채권이 표면금리가 제로이므로 채권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해지를 하게 되면 1% 중반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환해지를 하게 되면 환해지도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뭐 쉽게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환해지를 위해서 채권 만기 때 미리 정한 환율로 파는 선물한 계약을 맺으면 일본에 비해서 고금리이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자가 금리만큼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57분 정도에 마무리할게요. 그러면서 환해지 차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투자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 1.6에서 1.7%예요. 수익 낼 수 있다는 건데 세금도 안 붙어요 또. 수익이 적어 보여도 한 차익에 세금 붙지 않기 때문에 거액 투자자한테 도움이 된다. 그쵸? 100억 원씩 팔렸는데 만약에 100억에서 1.7% 얼마예요? 1억 7천만 원. 에게 1억 7천만 원. 100억 있으면 1년에 1억 7천이면 적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금액으로 보면 나쁘지 않죠. 사실 100억 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사무실 임대 같은 경우를 하셔도 훨씬 많이 벌 수 있긴 한데 워낙에 그런 부분들도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공실도 많다 보니까 안전하게 환해지 비율로 1.6%, 1.7%만 나와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은행 이율보다도 좀 더 낫겠다, 세금 붙지 않으니까 좋다 라고 해서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을 하시지 차라리. 그쵸? 위너트레이더 가가지고 한 5억 넣어놓고 하면은 이거보다 많이 벌겠다. 자, 다음 비과세 해외 주식 ETF 등장입니다. 글로벌 ETF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비과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 나왔지만 비과세가 영향이 큽니다. 요즘에 ISA 같은 경우도 뭐냐면 이게 2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은행 가서 제가 봤어요. 보니까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수익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200 이상부터는 세금이 나가요. 그러니까 200만원 미만 정도까지 정말 조금 이제 혜택 보는 거는 1년에 200 정도까지는 세금 안 내니까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금 안 들어가면은 할만하다는 거죠. 5년까지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만 어쨌든 비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주식 ETF가 등장했다. 현재 투자금이 1조 142억입니다. 1년 만에 3,689억 불어나 버렸는데 해외 상장 ETF 투자도 직접 투자입니다. 시장 규모가 2조 6,700억 달러. 초보자 접근도 쉽다라고 합니다. 근데 초보자 접근이 쉽긴 한데 손해보기도 쉬워요 또 이런 것들이. 그죠?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 수익률이 요동칠 수 있다. 국내 ETF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한가지도 있잖아요. 30% 크지만 있죠 일단은. 저거 어디였더라 잠깐만요. 요거 종목 어디더라. 잠깐만 앞서 뒤로 갈게요. 코데지 컴바인. 네.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막 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미성숙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 증시 형태나 매매자 주식 투자들의 심리가 아직 미성숙되어 있다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상한가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그만큼 손실폭 혹은 수익폭이 커질 수 있다. 복불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모아님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누구나 수익 버는 것도 아니고 손실날 때 손실폭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거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안정적으로 좀 폭이 덕달아서 가는 거냐, 아니면 진짜 복불복으로 터지면 대박 나고 아니면 완전히 날아가는 그런 매매냐라는 겁니다. 해외 ETF 나오긴 했지만, 관심 갖고 있긴 하지만, 비과세 나오긴 하지만 요거 위험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 잘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미래에셋에서 나온 게 있고 삼성 나온 게 있고요. KB, 한국투자 나온 상품들이 있어요. 세금 안 떼는 해외 주식형 ETF. 세금 이거 얼마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폭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가 필요해요. 글로벌 증시 변동에 유의해라 라는 기사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전에 우리 펀드 같은 경우에 뭐 브릭스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다양한 국가에 분산 투자해놓고 했었는데, 해외에 눈 돌리는 건 좋습니다만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있는 시장에서 내가 길거리 나가면 볼 수 있는 상품을 매매하는 게 좋아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변동도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나라 거 하세요. 하려면. 자, 이 얘기 할게요. 한자 나와 있죠? 한자 뭐예요? 이 감자인가 그럴 거야 아마. 감자 등으로 유통수익수 적을 때, 현저히 적을 땐 거래 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맞죠? 감자 등으로 유통수익수 적을 때는 정지다. 자, 제2의 코데지 컴바인 사태를 막기 위한 거예요. 작년에요. 상한가 제도가 확대되기 전에 품절주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품절주로도 수익을 냈어요. 품절주로 수익을 냈었는데, 품절주 같은 경우에 거래가 적다 보니까 주가 끌어올리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제도 나오기 전에, 그리고 그 확대된 이후에 또 급등이 있었던 종목이 있었어요. 유통주식이 적은 종목들이 매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유통주식이 적은 종목 자체, 거래 자체를 좀 줄이겠다는 겁니다. 투기 거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주식이 총 발행 주식이 0.6%에 불과한 코데지 컴바인 주가가 급등 나왔죠. 특별한 거 없이 올라갔습니다. 뭐 작전 세력이라는 얘기도 나와줬고, 그래서 쳐다보지 말라 했죠. 8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이 이용된 것 같다 라고 나오면서 이런 걸 막겠다. 자, 여러분들이 작전한다라면 유통주식 물량이 많아가지고 끌어올리는데 1000억 원이 드는 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50억이면 주가 끌어올릴 수 있는 거 하겠습니까? 자, 상한가를 했는데 1000억 원이 필요한 걸 가지고 작전하시겠어요? 아니면 50억이면 상한가를 했으면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50억 갖고 올릴 수 있는 종목을 해야겠죠. 유통주식이 적고 적은 자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주식이 적고 상한가 보냈는데 큰 힘이 들지 않는다. 이런 종목들은 매매 자체를 주의해라.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작전을 막겠다는 걸 쉽게 말하면. 그쵸? 코데지 컴바인 4년 연속 적자 나오다가 자본주식 빠졌다가 지난해 8월 대주주 바뀌고 200대1 감자했어요. 미쳤어요. 아주 그냥. 200대1이 뭡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막아야 됩니다. 막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요 품절주 별로 매력 없을 겁니다.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거래 없다 그러면 매매 자체를 관심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삼성 임원 사원자리 없앱니다. 장자 옥신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자, 부회장이요 아주 칼을 빼들었어요. 자식 빼고 부모 뭐 마누라까지 바꾸는데 이제는 영혼까지 바꾼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회사 가면요 뭐 직급 없이 그냥 무슨 프로님 한다고 하는데, 삼성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임원과 사원 자리 구분 아예 없애면서 눈치 보는 것도 없애고 야근, 뭐 회의를 위한 회의, 보고를 위한 보고, 이런 것도 막겠다. 영혼까지 바꿔버리겠다. 삼성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 또 글로벌 기업의 그 면모를 갖추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요 죽습니다. 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잘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뭐 지켜봐야겠죠. 결과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57분에 마이크 넘겨드릴 거예요. 실손보험에 이어서 종신보험까지 4월에 보험료 또 오릅니다. 매년 그렇죠? 매년 그래요. 보험료 오릅니다. 매년 이때쯤 되면요 연초가 되면은 얘기 나옵니다. 뭐 암보험 오릅니다. 생명보험 이제 안 받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게 홈쇼핑 효과예요. 홈쇼핑에서 자 마지막 3분 남았습니다. 지금 2분 남았습니다. 자, 마감 3분 전, 2분 전, 1분 전. 지금 남아있는 상품
100개 남았습니다. 자, 95개, 30개 팔렸습니다. 60개, 60개, 30개, 20개. 자, 마지막 10분!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연말되고 연초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제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근데 매년 이래요, 매년. 매년 이럽니다. 그러면서 4월 보험료 오른다고 하는데요. 저는 보험을 특별히 들진 않아요. 아예. 자체를 들지 않습니다. 왜? 보험을 들으니 차라리 그걸 적금을 들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건 집사님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자꾸 오른다고 하면서 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르겠죠. 계속 오르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들이 약간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실 분들 있으시다면 빨리 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자, 시간이 57분 딱 맞춰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화요일이어서 화끈한 수익 상한가 2개 이상 나오고 후반에 날아가고 종목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익 나는 수요일 되도록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선재공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박 나십시오. 지금까지 양복캔들 레드캔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